7시 뉴스 제주는 오늘부터 김익태의 제주 돋보기 코너를 새롭게 마련을 합니다. 매주 한 차례 제주 사회의 현안과 미래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로 지난주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다음 달 5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고요. 이 조만간 안철수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되면 주요 정당이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지난주에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4명이 KBS 제주방송총국에 와서 대선 토론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주에서 열린 사상 처음 토론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록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후보들이 직접 제주에 와서 토론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무래도 그 유권자 수가 적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토론회를 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대선 토론회가 열렸을까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최종 후보 4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일정이 이 4강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잡혔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당세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는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TV 토론을 선거운동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서 3주간 10번이라는 꽤 많은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제주에서도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제주에서 열린 첫 대선 토론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처음 열리는 제주 지역 대선 토론회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회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시청자들의 문의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가 열리는 KBS 제주방송총국 사옥 앞에는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막 프랜카드가 걸려 있고요. 당일 오전에도 각 후보의 지지자가 일찍부터 몰려들었습니다. 이 비교적 차분하던 분위기는 후보들이 도착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제주도지사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만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의 열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를 10분 정도 앞두고 보통 포토타임, 사진 기자들을 위해서 포토타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해프닝도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 정권 하면 교체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정권 교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제주 정권 교체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도지사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게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네. 하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중앙당 당직자가 제주에서 열린 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 정권 교체라고 이 선창 구호를 얘기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한바탕 웃음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꾸중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주 지역 토론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 관련 공약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희도 걱정을 했던 게 그 부분인데 과연 대선 후보들이 이 제주 현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제주에 대해서 뭐 깊은 인식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식,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 드린 듯합니다. 이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은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후에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치인이 공약이 무엇인지 이런 정치인이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잘 믿지를 않는데 그래서 뭐 빌공짜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난들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비판은 정치를 더욱 냉소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 냉소주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되고 결국은 남는 거는 기득권자들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 독점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국민을 앞선 훌륭한 정부는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고 국민보다 뒤처진 정부는 국민 수준과 동등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게 19세기 스코틀랜드 작가 세무엘 스마일스의 말인데요. 이 정치와 국민의 수준은 정확한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국민들의 요구에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인기 영합주의 공약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현상 때문에 최근에 그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이 인기 영합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기성 정치 엘리트를 대체하고 국민 주권의 정신을 되살리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 불평등이 점점 이 구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네. 그래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대명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이 동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 방법입니다.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후보들의 공약을 판단하려면 목표도 목표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의 당시 토론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정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필요한 게 재원인데 그게 돈이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유승민 후보가 중복지, 뭐 중부담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원내대표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지는 늘려야 하고, 근데 이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에 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국가 부채는 늘리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대안은 현실적인 대안은 증세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바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푸는가, 이런 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선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런 현실적 대안, 그러니까 구호가 아니라 그 구호를 이루기 위한 방법, 누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덕목, 그렇죠. 필요한 네.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과제를 헤쳐나가는 것 또한 정치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치는 건 아닌지도 유권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토론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를 집중 공격했던 내용인데 막판에는 또 오히려 반격도 했어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홍 후보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약의 현실을 검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후보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쌓아왔는가 이걸 놓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 코너로 몰리던 홍 후보가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득보다는 그 앞단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의 결과인 걸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성장을 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네, 정말 뭐 물고 물리는 90분간의 토론회였는데, 근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토론회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발언이 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당일 토론 내용보다는 그 당일 오전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제주 선대 임명식에서 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한 이 윤 후보의 발언으로 며칠간 시끌벅적했죠. 네. 이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도 이처럼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주목하는 의제에 너무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 공방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정작 우리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례로 든 토론 내용도 사실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 공약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